신원 인증 강제, 확장 사고 진정성 논란, 정부와의 갈등 보도, 그리고 에이전트 사고 3건. 이게 전부 같은 주에 터졌어요. 근데 타이밍이 묘한 게 딱 그 시점에 오픈 모델로 갈아타도 손해로 거의 없거든요.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클로드를 핵심 워크플로에 쓰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볼게요. 엔트로피에서 같은 주에 나온 소식들인데 따로따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놓고 보면 좀 달라 보여요. 이런 적 한 번씩 있으시죠? 작은 사건들이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경우요. 타임라인을 보면요. 클로드의 신원 인증이 공식 도입됐어요. 아이디를 제출해야 쓸 수 있는 구조가 일부 사용자부터 적용됐거든요. 그리고 HN, 그러니까 해커뉴스에서 확장서구 출력이 사고 요청된 거 아니냐는 분석 글이 상단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로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그 사고 과정이 진짜 실시간 추론이 아니라 나중에 꾸며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디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픽 차단이 변덕스럽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공개됐고 노벨상 수상자 존 점퍼 영입 발표도 같은 주에 나왔어요. 신원 인증 자체는 오남용 방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같은 주에 존 점퍼 영입이랑 정부 갈등 보도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점퍼가 누구냐면 단백질 구조 예측 알파폴드 만든 딥마인드 연구자예요.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이 사람을 영입하면서 과학 브랜딩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디 인증으로 누가 쓰는지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솔직히 말하면 규제 압력이나 국가안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B2B 사업자들이 하는 행동이랑 정확히 같거든요. 개인 사용자보다 기업 고객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두 번째 균열은 확장사고 논란이에요. 클로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그 긴 추론 과정 기억하시죠? 근데 HN에서 나온 분석이 저게 실시간 사고가 아니라 사후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합성 텍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의심이 한번 생기면 AI가 투명하게 생각하는 척 보여준다는 신뢰 기반이 흔들려요. 엔트로픽이 공식 반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불안을 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엔트로픽이 흔들리는 바로 그 시점에 오픈 모델로 갈아타도 별로 안 손해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GLM 5점 이 같은 오픈 모델이 오퍼스급 성능으로 올라왔다는 비교가가 나왔고 속도나 비용면의 장벽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독점 모델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탈출 카드가 생긴 거예요. 오퍼스와 GLM 5.2를 직접 붙여본 비교가 HN 482점을 받았어요. 오퍼스가 더 빠르고 완성도도 높았지만 GLM 5.2는 MIT 라이선스의 이름 토큰 컨텍스트 그리고 로컬 시행까지 돼요. 격차를 비용과 자유도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호예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사람 대신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만 구멍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같은 주에 3건이나 나왔어요. 첫 번째, 오픈AI 코덱스의 로깅 버그예요. 코덱스가 코드 작업 중에 로그를 저장하는데 버그 때문에 그게 테라바이트 단위로 로컬 SSD에 쌓이는 사고가 났어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AI가 내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망가뜨리는 단순 버그가 실제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비스나우가 공개한 모자이크 리스 벤치마크예요. 리서치 에이전트한테 비밀을 지켜라 라고 해두고 테스트했더니 대부분이 누설했어요. 세 번째, 프롬프트 인젝션을 롤 컴퓨전으로 재정의 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프롬프트 주입은 외부 텍스트가 AI의 지시를 덮어쓰는 공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문서 안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걸 실행해라는 문장을 몰래 끼워 넣으면 AI가 진짜 그렇게 하는 식이죠. 연구진은 이걸 막으려면 텍스트 필터가 아니라 역할 경계 자체를 강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에이전트한테 거는 통째로 줬을 때 뭐가 터지는지 한 주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픈AI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엔트로픽이 흔들리는 그 주에 오픈AI가 뭘 했는지 볼게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전사에 챗GPT 엔터프라이즈랑 코덱스를 배포했어요. 오픈AI 역사상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 롤아웃이에요.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엔트로픽이 신원 인증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갈등이 공개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오픈AI는 우리는 대기업이랑 이렇게 크게 일한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데이브레이크라는 보안 특화 제품도 냈어요. GPT 5.5 사이버라는 사이버 보안 전용 모델이 포함된 거예요. 마침 엔트로픽이 정부 보안 쪽에서 삐걱거리는 타이밍에 보안 제품을 꺼낸 거죠. 클로드를 떠난 기업이 어디로 갈지 오픈AI는 이미 답을 준비해뒀어요. 결국 이게 이번 이슈의 진짜 스토리예요. 엔트로픽이 균열을 보이는 동안 오픈AI는 엔터프라이즈 진입 포인트를 동시에 여러 개 열었어요. 삼성전사 배포, 보안 제품 데이브레이크, 비용 관리 기능까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이걸 보안 시장 대기업, 비용 관리 세 영역에서 같은 주에 포지션을 잡은 거라고 읽는 의견이 많아요. 그냥 제품 업데이트가 아니라
클로드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넘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클로드를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갈아타자가 아니라 한 곳에 100% 베팅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첫 번째, Q&0. 6B 같은 1B 미만 작은 모델을 질문 분류기나 단순 반복 작업에 써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업무가 이 수준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 agent.md를 그냥 쓰지 말고 프로브의 리파인 방식으로 튜닝하는 거예요. agent.md는 코딩 에이전트한테 이 저장소는 이런 구조예요 이라고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거예요. 신입사원한테 주는 업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결과에서 무작정한 가이드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렸거든요. 세 번째, AX그랩 같은 도구예요. 접근성 트리 기반으로 토큰을 300까지 줄여줘요. 접근성 트리는 웹페이지에 핵심 구조만 남긴 골격 같은 건데 풀 HTML 대신 이걸 주면 AI가 훨씬 적은 데이터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쓰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의존도도 자연히 분산돼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예요. 에이전트 신뢰성은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엔트로픽이 나쁜 회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주에 신원 인증, 확장 사고 논란, 정보 갈등, 에이전트 사고까지 겹쳤고 딱 그 타이밍에 오픈 모델 대안이 갖춰졌고 오픈 AI는 그 자리를 채울 준비를 마쳤어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엔트로픽이 B2B 신뢰 사업자로 방향을 틀고 있다면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내가 다닌 모델에 얼마나 기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볼 타이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